차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지표 중 하나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핵심이죠.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만 봐서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상대적인 비교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트레이더들은 다양한 보조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MFI라는 지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FI 지표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코딩한 자동 다이버전스가 표시되는 지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이버전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시간 알람이 오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도 영상 후반부에 안내할 예정이고, 구독하신 분들께는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촬영한 영상에는 지표와 기본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에 촬영한 볼린저 밴드, RSI, MACD, 스토캐스틱 영상부터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영상에는 볼린저 밴드, 다이버전스, 지표로 타점을 잡는 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고릴라 채널에서 재생 목록, 보조지표 강의를 클릭하시면 순차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MFI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런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FI 지표의 기본 개념부터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챕터를 구분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력에 맞게 보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직역하면 자금 흐름 지수입니다. MFI는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결합하여 매수, 매도 압력을 예측하는 지표로 4가지 주요 계산 요소를 통해 산출됩니다. 수식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가격, 고가, 저가, 종가의 평균으로 전체 가격 수준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거래 금액, 평균 가격의 거래량을 곱하여 자금 유입 정도를 예측합니다. 세 번째, 자금 흐름 비율, 평균 가격이 이전 기간보다 상승할 때의 자금 흐름을 합산하여 강세, 약세를 판단합니다. 네 번째, MFI 계산, 자금의 유입 정도를 기반으로 과매수, 과매도를 평가합니다. RSI와 MFI는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둘 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지만 MFI는 수식에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의 압력을 보여주는 반면 MFI는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승 후 눌림 구간에서 지표가 급격히 하락해 과매도 구간에 오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RSI와는 다른 시그널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SI나 MFI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어느 한쪽이 뛰어나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SI, MFI 지표를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크게 상승한 이후 차트가 횡보하고 있는데 RSI는 중간 영역, MFI는 과매도 영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RSI, MFI 모두 과매수 영역에 있습니다. 약간 눌림 구간에서 MFI는 50선을 터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트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RSI는 차트를 따라 움직였고 MFI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데 RSI는 중간 영역, MFI는 과매도 영역에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RSI와 MFI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MFI 값이 50은 중심선입니다. 80 이상은 과매수 영역이라고 부르고 20 이하는
과매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MFI는 자금 흐름 지수로 값이 높을 때는 과매수, 낮을 때는 과매도를 나타내며 해당 추세의 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MFI를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서 숏, 과매도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한 역추세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표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매매와 보조지표로만 매매하는 매매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매매입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숏, 과매도 구간에서 롱으로만 하는 매매는 보조지표로만 진입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매매는 과매수 구간일 때 롱 포지션을 참고 다른 분석과 함께 숏 포지션을 준비하거나 눌림의 롱 포지션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참고 다른 분석과 함께 롱 포지션을 준비하거나 반등의 숏 포지션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은 MFI가 90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FI가 10 구간까지 눌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과매수, 과매도 영역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이버전스를 기다렸다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입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다이버전스를 기다렸다 하는 매매 전략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어제 새벽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때 4시간봉 MFI가 95.5까지 상승이 나와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서 고릴라 알람방에 채팅으로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4년 10월 30일 새벽 구간이니 나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지표는 MFI 다이버전스 지표입니다. 공유해드리는 코드 파일을 여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차트 하단의 파인 에디터 클릭, 인디케이터 부분부터 제거를 해주시고 컨트롤 V, 저장 눌러주시면 코드가 저장되고 지표 들어가셔서 퍼스널 그리고 이번에 넣으신 MFI를 클릭을 하시면은 MFI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와 볼린저 밴드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볼린저 밴드를 끄고 촬영을 할 예정인데 밴드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어퍼 밴드, 로우 밴드, 미들선을 끄시면은 밴드를 제거한 채로 MFI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은 총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입을 하고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준으로 손익비를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조건을 기다린다. 지금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은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봉 마감을 확인하고 진입한다. 해당 구간에서 양봉으로 봉 마감이 되고 포지션을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합니다. 세 번째, 손절점은 지지, 저항이 2번 이상 나온 가로 저항으로 설정합니다. 차트가 반등이 나올 때 저항,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저항, 뚫고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는 1:2로 설정합니다. 반대 상황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조건을 기다린다.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은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봉 마감을 확인한 후에 진입한다. 표기된 구간에서 봉 마감 확인 후 음봉 상태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세 번째, 손절점은 지지, 저항이 2번 이상 가로 저항으로 설정합니다.
크게 눌림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막혔던 구간입니다. 크게 오르기 전에 막혔던 구간입니다. 크게 눌림 이후에 리테스트 해줬던 구간입니다.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리플레이를 활용해 실제로 어떻게 차트가 그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FI 지표 기준으로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설명하고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은 손익비를 계산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알람방에서 알람이 오니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촬영은 30분 봉에서 하고 설명한 3단계로 포지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1배속으로 진행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차트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캔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MFI는 과매수 영역에 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포지션의 진입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롱 포지션을 참는 거에 의미를 두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MFI는 완전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죠.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약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괴리 현상이 발생했죠.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는데 MFI의 고점은 높아졌어요. 이런 다이버전스를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제가 다이버전스 영상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웬만하면 히든 다이버전스는 그냥 판단, 기준점에 근거로 쓰시고 큰 비중으로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MFI는 RSI와는 조금 다른 혹은 다른 지표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구간에서 1차적으로 다이버전스가 하나 걸렸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반응을 했었고 확실하게 그려지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었죠. 알람방 기준으로는 이 구간에서 인디케이터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복마감이 몇 개 더 지켜주는 걸 보고 그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일부러 여기 구간에서 꺾이는 구간에서 트레이딩뷰 리플레이를 정지시킨 겁니다. 아까 3단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 조건을 기다린다.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표기된 구간에서 복마감을 확인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 세 번째, 손절점은 지지, 저항이 2번 이상 나온 가로 저항으로 설정한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가로 저항으로 손절을 걸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갑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은 3번 이상 지지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손절 로스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복마감을 보고 진입을 했다고 하면 정말 길게 잡았을 때 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익절은 3.7% 혹은 4% 구간을 최대 익절로 잡고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인디케이터가 걸린 게 맞습니다. 근데 완전한 과매도, 과매수 구간에서 포지션 진입이 원래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조건 기준에서도 설정한 손익비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우선 이 구간을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에도 두 가지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람방 설정도 그렇게 해놨는데 짧은 다이버전스와 긴 다이버전스, 저는 L, S,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죠. 그리고 여기 구간은 지금 있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거든요. 신뢰성이 높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걸린 다이버전스가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시면은 더블로 다이버전스가 걸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는데 이때 다이버전스를 내가 준비하거나 혹은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런 라인으로 표기하고 이 구간이 넘겨졌을 때 숏 각을 봐야지, 혹은 내가 설정한 인디케이터가 반응이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이면 이 인디케이터가 걸렸을 때 복마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라는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인디케이터가 안 걸렸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혹은 컨펌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가 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음봉 때 다이버전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다시 3단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을 갖췄습니다. 복마감 확인 후에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세 번째, 손절점은 지지 저항이 2번 이상 나온 가로저항으로 설정합니다. 보시면은 이전에도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손절로스로 잡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손익비는 1:2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보조지표를 참고 혹은 활용해서 하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거나 혹은 기다리면은 MFI는 RSI와 다르게 거래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거의 50선 부근까지 왔죠. 이거를 진입을 늦게 하셨어도 보통 지표로서의 해석 혹은 지표로서의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물론 RSI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MFI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크게 내릴 것 같아서 진입을 하면은 여기는 20선이죠. 완전 과매도 영역. 근데 여기서 숏을 진입하면은 이 방향이 받게 된다 하더라도 물려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과매도에서 숏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MFI는 그렇게 썼을 때 굉장히 강력한 지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말은 지표가 충분히 식었고 내릴 영역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걸 기대하고 진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셔야죠. 괴리 현상 발생했죠. 무슨 괴리 현상일까요? 가격의 고점은 낮아졌는데 지표의 고점은 높아졌네요. 우리는 이런 걸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든 다이버전스로 진입을 해도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은 일반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똑같습니다. 3번, 2번 이상 지지 저항이 나왔던 가로 저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여기보다는 이런 위의 라인으로 설정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옆에 구간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애매하죠. 과매도 구간쯤으로 눌림이 나왔으면은 롱 포지션 진입도 가능은 했을 듯 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높아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죠. 웬만하면은 일반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 게 가장 스윙 관점에서도 좋다. 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점을 높여야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걸리자마자 바로 내렸네요. 여기 구간만 이 복마감이 했을 때 인디케이터가 발동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간이죠. 인디케이터로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해볼 만한 자리 같긴 했는데 인디케이터가 걸렸으면은 제가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오래 해드렸을 것 같은데 안 걸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버리겠습니다.
다이버전스도 지금 구간도 무시하시면 되죠. 저 다이버전스를. 왜냐면 인디케이터 설정을 할 때 코드를 저런 변수를 제외하면 할수록 올바르게 걸릴 때도 컨펌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저런 구간에서 오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실해질 때 그때 차라리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면은 상승 추세가 되겠죠. 여기 구간에서. 지금 보조지표로 분석 혹은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추세는 하시다 보면 긋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추세가 지켜진다면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제 화면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데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평선도 이제는 정배열이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역배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눌림이 나오면 정배열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벌써 캔들은 조금 움직였는데 완전 과매도로 왔죠. 요런 게 이제 MFI의 강점입니다. 여기에서도 단타 혹은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 구간을 명확하게 손절로스로 걸어야겠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과매도 구간에서 캔들이 마감하고 이 라인에 걸쳤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다이버전스는 언제 걸리죠? 뭐 여기서 쌍바닥 같은 그림이 나올 때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그냥 올라가면 또 다른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알람방에서 메시지가 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 지표들과 다른 점인데 지금 분명히 내렸는데 MFI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표로 롱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했으면은 지표는 쫙 올랐는데 가격은 내려버렸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상승 다이버전스가 가능한 거죠. 인디케이터가 여기 구간쯤에서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야 그때 인디케이터가 걸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오르거나 내리고 있을 때 무한으로 다이버전스 알람이 와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 구간도 진입이 가능한 영역이니까 한번 가로 저항에 대한 신뢰도는 저항과 지지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30분 봉으로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이 이후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FI가 완전 과매도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하필 어디예요? 하락 추세가 뚫리고 리테스트 해주는 그 자리. 이 구간에서 손절이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입의 근거가 2개다. 제가 말하는 지표의 활용 방법, 지표로만 하는 매매가 아닌 케이스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오히려 히든 상다죠.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는데 완전 과매수 영역이니까 롱 포지션을 참는 겁니다. 근데 지표 특성상 이렇게 비비면은 식어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기와 인내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과 다이버전스가 강력하다는 걸 앞선 설명과 예시로 배웠습니다. 이제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만 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고 앉아서 차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과매수, 과매도,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조건, 그 타이밍에만 차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알람이 자동으로 오는 텔레그램. 차트고릴라 알람방 입장은 무료입니다. 시그널은 지표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하면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고 숫자 3번 고릴라 MFI 또는 고릴라 알람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표 코드와 알람방 중 필요한 걸 적어주시면 되고 전부 필요하신 분들은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선착순 50명에게만 공유할 예정이고 이미 고릴라 알람방에 계시거나 지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남겨주시고 캡처를 찍은 후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실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표뿐만 아니라 알고 싶으신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